11월 10일 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7.7%로 발표가 되게 되면서 고물가 수준의 8%대에서 다소 낮아지는 7%대로 미국의 물가가 진입하게 됐고, 이에 따라서 금융시장은 고물가 속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함에 따라서 미국의 대형주가 5%가 넘는 급등, 나스닥은 7%가 넘는 급등, 미국의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모두 포괄하는 뉴욕 종합주가 지수도 11월 10일에 4.44%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이에 따라서 뉴욕 종합주가 지수의 추세를 좀 보게 되면, 영어로는 이제 역 헤드 앤 숄더 또는 일본식으로는 이제 사케다의 3000이라는 패턴이 만들어지게 됐고, 이 사케다 3000의 병목을 넘어섰죠. 사케다 3000의 병목의 의미는 하락세가 상승세로 전환되게 될 때 이와 같이 세 개의 냇물이 모인 것과 같은 3000의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병목을 넘어서게 되면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을 의미하게 된다. 2022년 1월서부터 6월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이 폭락할 때 미 달러 선물은 상승했고, 미 달러 선물이 상승한다는 말은 미 달러 가치가 강세를 나타나게 되죠. 미 달러 가치가 강세가 진행되게 됨에 따라서 미 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거죠. 2022년 1월서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은 지속해서 하방으로 눌러왔었던 미 달러 선물의 가격 차트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영어로는 헤드 앤 숄더 패턴, 일본식으로는 사케다의 3산이죠. 세 개의 산이 보인 것과 같은 패턴이 나왔는데, 이 병목을 뚫게 되면 하향 이탈하게 되면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될 때 흔히 나타나는 패턴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주요 언론들에서는 11월 10일 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7.7%로 확인됐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급등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예요? 11월 10일 이전에 이미 이전서부터 이와 같은 추세의 전환이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매우 상식적인 의문이 생겨야 됩니다. 언론에서는 11월 10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7.7%로 발표됐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급등했다라고 말하는데, 왜 가격 차트만 보더라도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패턴이 이전서부터 오랜 기간 누적돼서 왜 만들어진 것일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지 되겠죠. 그 의문을 바로 이 자료에서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수개월 전서부터 이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만드는 투기자금의 포지션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공유해 왔었고, 수개월 전서부터 계속해서 공개방송에서 진척도만 확인해온 똑같은 요 그림자를 그대로예요. 보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2022년 1월서부터 6월까지 미달러 선물이 강세를 나타나게 되면서 미달러 환율 강세, 미달러 가치 강세 현상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미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위험자산도 하락하고 안전자산도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미달러 강세 현상이 너무 강하게 나타남에 따라서 미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상품들의 가격이 모두 다 떨어지게 되고, 미달러와 가치 교환이 되게 되는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 다른 국가들의 그 화폐 환율이 약세를 다 같이 나타나게 됐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6월서부터 더 이상 폭락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미 달러는 더욱더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주식시장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왜? 1월서부터 6월까지 주요한 금융상품들이 하락할 경우에 돈을 벌겠다는 선물 매도 포지션이라는 게 구축이 되게 됐어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1개월과 3개월마다 선물과 옵션 시장의 만기가 발생이 되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투기자금이 이와 같이 포지션을 만들어 왔어요.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어져 왔죠. 그래서 1월서부터 6월까지는 주요한 금융상품들이 하락할 경우에 돈을 벌겠다는 선물 매도 포지션이 구축되어져 있었고, 6월서부터는 향후에 주요한 금융상품들이 상승할 경우에 돈을 벌겠다는 선물 매수 포지션이 구축되었고, 10월서부터는 이 선물 매수 포지션의 수익 실현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서 이와 같이 상승세가 강화되고 미달러 선물은 매우 빠르게 꺾이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즉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1월 10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7.7%로 발표되기 이전서부터 이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포지션은 상방 포지션이 6월서부터 구축되고 있던 중이었고, 그에 따라서 이와 같이 가격 차트에도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이와 같은 패턴들이 11월 10일 이전서부터 미국의 CPI가 발표되기 전 11월 8일 미국의 중간 선거가 진행되기 전서부터 이와 같은 포지션 변화에 따라서 추세가 변화될 조짐들이
가격 차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좀 확인하게 되면 이와 같은 내용들을 포지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수개월 전서부터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공개 방송을 통해서 공유를 해왔었고,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 2022년 1월 4일날 공개 방송이에요. 여기에 참여해 주셨던 분의 댓글을 보게 되면 봄이 왔고 여름으로 진입한다. 그리고 1월 11일자 공개 방송이었었죠.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은 경제지표로 구분하게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구분해 볼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2020년도서부터 2021년 12월까지 봄의 말기에 와 있었고, 2022년이 되게 되면 여름의 장세로 전환되는 조건에 들어가게 된다. 이와 같이 계절의 변화됨에 따라서 변동성이 2022년에 증폭되게 될 것이다. 이미 1월 달에 공유를 했었죠. 변동성이 증폭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1월부터 6월까지. 그 뒤에 2022년 6월 15일 공개 방송을 통해서는 포지션이 전환되고 있다. 2020년 3월에도 폭락 이후에 선물 매수 포지션, 주요 금융상품들이 상승할 경우에 돈을 벌겠다는 포지션으로 전환됐었고, 지금도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폭락이 2020년 3월과 동등 수준이었다. 따라서 지금 6월서부터 선물 매수 포지션이 구축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공유를 했었죠. 그에 따라서 6월서부터 미달러 선물이 더 상승하면서 시장을 하방으로 누르기를 원했지만 시장은 하락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그 뒤에 이제 최근에 공개 방송도 보게 되면 2022년 10월 7일자였어요. 6월 이후에 횡보세를 나타내던 주식시장이 10월서부터 상승세가 더 강화되면서 드디어 선물 매수 포지션이 다 구축이 완료가 되게 되고, 얘의 수익 실현 기간이 10월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10월서부터 상방 변동성이 더 강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공유를 했었죠. 그리고 2022년 11월 8일 공개 방송을 통해서는 선물 매수 포지션의 수익 실현 기간이 10월서부터 시작됨에 따라서 이와 같이 시장을 하방으로 누르던 미 달러 선물의 고점대가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진행되게 됐고, 11월에 주목해야 되는 것은 미 달러 선물이 폭락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11월 4일날 2020년 이래 단 한 번도 발생된 적 없었던 단 하루에 미달러 선물이 폭락하는 현상이 발생됐다. 11월서부터 더 격하게 미달러 선물이 폭락하고 주식시장이 선물 매수 포지션의 수익 실현 기간이 더욱더 가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공유를 했죠. 그 뒤에 얘는 이제 어저께 11월 10일이었었죠. 저희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공개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11월 10일 밤 10시에 공개 방송이 시작을 했고, 그때 공유를 했었던 자료예요. 지금 보게 되면 미 달러 선물이 이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되게 되는 3산의 패턴의 병목을 이탈하기 직전에 와 있다. 그리고 뉴욕 종합은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직전에 나타나게 되는 이 3천의 모양의 병목 직전에 와 있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변화될 수뿐이 없다라는 것.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가 궁금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함축적으로 가격 차트의 패턴을 보게 되면 완연하게 얘는 상승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되게 되는 3산의 패턴이 이미 병목을 깨게 되게 됐고, 뉴욕 종합은 3천의 병목을 넘어서게 됐다.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게 됐다. 달리 표현하면 앞에서 봤었던 6월서부터 구축된 선물 매수 포지션의 수익 실현 기간이 앞으로도 강화되면서 미달러는 떨어지게 되고 주식시장은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물가가 어느 수준까지 떨어지고 금리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되겠죠. 왜냐하면 금리가 지금 4%, 미국의 기준금리가 4%까지 와 있고 더 올라가게 된다면 분명히 실물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지 되는 게, 근본적으로 미국의 고물가 현상이 왜 나타나게 됐을까? 물가는 이제 물건 가격의 약자예요. 물건 가격이라는 것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또는 상품의 물량이 감소되게 될 경우에 수요보다 감소되게 될 경우에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중국의 산업 생산의 막대 그래프로 나타나게 됐어요. 중국의 산업 생산이 2021년부터 크게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미국의 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난 걸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죠. 이에 따라서 미국은 2022년 3월서부터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것은 중국의 산업 생산이 이 시기서부터 증가세를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미국의 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기준금리 인상 때문이 100% 기준금리 인상 때문이 아니라 이와 같이 근본적으로 공급이 중국으로부터의 공급이 증가됨에 따라서 물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지금 복합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여기에다가 미국도 기업이익이 증가되면서 산업 생산이 증가세를 나타나고 있죠. 이와 같이 복합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산업 생산이 상품 공급이 증가되는 조건에 있으면서 기준금리까지 인상을 함에 따라서 이와 같은 물가의 빠른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무리하게 향후에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더 대폭적으로 올릴 가능성은 매우 낮고, 현 수준 정도로 유지를 하게 되더라도 물가가 꺾이게 될 것이고, 왜? 상품의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에 따라서 기준금리도 더 올리기보다는 현재 수준 또는 현재 수준 밑으로 점진적으로 인하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직접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글로벌 금융시장에 연동되는 대한민국의 금융시장도 봐야 되겠죠.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행복 가득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